안녕하세요. 김웅 변호사입니다. 파산에서도 2021년 12월 28일 그 조항이 삭제돼서 학자금 조항이 삭제돼서 정확히 2022년부터 학자금도 면책채권이 되는 거였어요. 파산에서도. 또 이 학자금 관련해서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학자금이라는 거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곳에서 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취업 후에 이게 상환해야 되는 그런 학자금을 말하는 건데 21년까지는 파산에서는 비면책이었다가 2022년부터 파산에서 면책이 됐었고 워크아웃에서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 학자금도 개인 워크아웃에서 포함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비면책 채권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세금. 네, 세금은 비면책 채권이고요. 다음에 이제 벌금, 형사처벌 받는 거죠. 벌금, 뭐 과태료, 뭐 추징금, 요런 게 비면책 채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또 이제 많이 이제 질문들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손해배상 채권 중에서 이 채무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그런 손해배상 채권이 비면책 채권이에요. 그럼 뭐가 있냐? 많이 있는 게 사기. 내가 우리 돈을 빌리잖아요. 이렇게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도 없어. 그리고 덥석 돈을 빌렸어요. 그랬더니 못 갚으니까는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형사 고소를 했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기죄가 유죄가 판결난다. 사기로 받은 대출금 비면책 채권이 되냐. 왜냐면 요 대출금만큼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기는 형사 범죄는 고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고의. 그러니까 사기로 인한 대출금은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비면책 채권인데 은행에서 빌린 돈이지만 제가 또 이렇게 많이 안내드리는 것 중에 빌린 지 3개월도 안 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는 주의해라. 그게 사기죄가 될 여지도 있고 사기죄가 설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이 채무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겁니다. 사기. 중대한 과실로 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요게 뭐가 있냐?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 우리 교통사고 많이 나잖아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이 피해자의 차량이 파손됐어. 요 피해자 차량이 파손돼서 이제 차량의 수리비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비면책 채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를 해야 돼.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해서 발생을 해야 돼. 물론 이제 아까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고의, 그거는 전부 고의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비면책 채권이야. 그래서 내가 고의로 자동차를 막 몰고 고의로 박았어 차를. 그래서 차가 부서졌어. 그래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그거는 이제 비면책 채권이에요. 고의니까 고의로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 잠깐 졸았다든지 뭐 신호를 위반했다든지 이러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런 과실도 작은 과실은 아니라 중대한 과실, 교통에서 중대한 과실은 뭐 중앙성 침범이라든지 혹은 신호 위반 이런 게 중대한 과실이잖아요. 그런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나야 되고 그 사고로 사람이 다쳐야 된다. 그랬을 때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 이제 비면책 채권이에요. 요런 거 관련해 가지고 많이 또 이제 질문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보통 다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이게 사고가 났어. 내가 이제 어느 차를 막 쳐서 사고 났으면 제 보험이 들어놨으니까 상대방도 이제 피해자도 보통 보험을 들어요.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자기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 보험금을 지급하면 원래 내가 그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 건데 피해자의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구상할 수가 있어. 구상. 물론 나도 보험을 들어 있어가지고 내 보험금을 다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해. 다 돼요. 내 보험금으로 피해자를 다 보상하고 피해자의 보험회사가 청구한 그것도 내 보험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깔끔 해결되는데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채권이 남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상대방 피해자의 보험회사에서 피해자한테 보상하고 가해자인 나한테 구상 청구를 하는 거죠. 이 구상채권, 보험사가 청구하는 이 구상채권도 역시 원래가 이제 중대한 과실로 인한 생명과 신체 침해를 가해서 생긴 그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면 그로 인한 구상 채권도 비면책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청구하는 경우도 피해자가 청구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청구하는 경우도 비면책 채권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이런 건 이제 비면책 채권인데 원래 재단 채권이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확인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비면책 채권이다. 무엇이 있는지 알았죠? 이 비면책 채권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채권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막 주장을 해. 비면책 채권이니까는 기각시켜달라고, 개인회생 기각시켜달라고 막 이의 신청하는 그런
잘 모르는 채권자분들도 계신데 비면책 채권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예.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다만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으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권은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는 채무자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못해요.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끝나고 나서 개인회생 3년 3년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야 이제 채무자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강제 집행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비면 채권에서도 개인회생은 아무 지장이 없다. 단 개인회생이 끝나고 나서 개인회생을 통해서 갚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별도로 계속 갚아야 된다. 못 갚으면 이제 강제 집행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면책 채권 관련해서 이제 내가 애매한 거야. 중대한 과실로 이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해 생긴 손해배상 채권. 이게 중대한 과실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 우리 채무자분들이. 채권자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언제 이게 그러면 비면책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나느냐. 개인회생 절차에서 판가름 나는 게 아니에요. 개인회생에서는 이게 비면책이든 면책이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개인회생 절차는 그냥 절차로 진행되어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채권자가 주장을 해야겠죠. 이건 비면책 채권이니까 돈 다오. 그러면 채무자는 아니야 내 생각에는 이게 면책 채권이니까 못 주겠어. 그러면 채권자가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 소송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그 소송에서 그쪽에서는 이거는 중대한 과실이다. 그러면 이제 나는 채무자는 아니다. 이건 경과실이다. 중대한 과실 아니다. 이렇게 막 주장해가지고 그 재판에서 판결이 나누는 겁니다. 이게 비면책인지 아닌지가. 자, 요 정도 했으면 이제 비면책 채권에 대한 좀 설명드려야 될 거는 어느 정도